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사실 7월 첫날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고 거의 6거래일 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코스피는 1.6%의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정말 모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우선주도 좋았었고 자동차 쪽도 좋았었죠. 반면에 이차전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이쪽이 오늘은 생각보다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은 포스코 DX의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 때문에 오늘 2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터 기업도 흐름이 좋았었고 JYP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떠받쳤다고 볼 수 있고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그리고 기관은 6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3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다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만원도 다시 돌파했죠. 반면에 하이닉스도 오늘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고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전 상장 계획을 발표했던 포스코 DX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달성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DX, 에코프로, 삼성전자, 금양, 현대차 이런 종목을 각각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오늘은 국내 증시가 비교적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다면 반대로 전날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우선 나스닥이 0.2%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비슷했죠. 그리고 다우지수만 0.6%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반도체 지수가 모처럼 2%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처럼 삼성전자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다시 한번 7만원을 돌파했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니케이는 전날과 거의 비슷하고요. 대만도 1.3%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상해 지수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만 본다면 지금 위치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위치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선 직전 매물대가 있었죠. 여기 그 매물대 상단까지 주가가 내려왔던 만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RSI 지표를 봤을 때도 40포인트를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40포인트 근처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 점들을 비교해봐도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더 뻗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시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역배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기어가서 시간을 두고 올라갈지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보다는 비교적 작은 기업들, 우진이라든지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사가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었고 빠르면 7월 말부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계획이 추진이 된다면 지난 2015년 당시에 그때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되었고 9년 만에 처음으로 건설 계획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고 7월 말에 계획을 수립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조금 더 파급력의 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원전 관련주는 대부분의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고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 만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또 쉽게 접근하기에도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재료는 단발적이지 않으니까 이번 달도 3주 정도 남았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7만원을 다시 돌파했었죠. 몇 가지 내용들을 짚어볼 것이 있는데 일단 하반기, 지금이 하반기거든요. 반도체 사업 부분의 조 단위의 이익을 회복할 것이라는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났지만 3분기부터는 이게 반전이 될 것이고 또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빠질 때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지금 2분기가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도 물론 실적이 잘 나와서 상승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위치에서 상승이 나오는 만큼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그때는 오히려 상승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를 투자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이 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실적이 돌아서고 나서 그때 들어가는 것은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적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가에 큰 상승이 나올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그때를 잘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도 가동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5나노 공정과 7나노 공정의 합계 가동률이 60%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다시 90%를 회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돌아서는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6만원을 깼다고 해서 너무 크게 우려감을 나타내지 마시고요. 제가 어제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코스피의 장기 이평선이 계속 살아있다면 그 위에서 지수가 움직이는 것은 다 조정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정말로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다면 그때는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비중을 줄인다든지 한 발 물러나 관망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항상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보시고요. 그걸 꼭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헤맨단 말이죠. 때문에 정답이 없는데 이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명한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시고요. 그 기준에 맞게만 행동하자. 늘 이런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면 일단은 투자를 소액이라든지 단주 매매, 그렇게 연습 매매를 하는 것도 좋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을 설 때까지 그 기준을 찾는 데 노력해 보시고요. 주식에 정답은 없으니까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헤매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 최근에 미국에서 의류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1년 전에는 소매 재고가 30%를 넘어섰다면 올해 4월에는 5%까지 굉장히 크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상보다 GDP 성장률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소비예요. 국내는 거의 40% 이상이 수출이 담당하고 있다면 미국은 아마 60% 이상이 소비가 담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류 소매 재고가 크게 감소를 했다는 것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류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의류 관련주가 국내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영업무역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한세실업입니다. 일단 이 두 기업은 글로벌 OEM 기업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고 대표적으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노스페이스라든지 또 룰루레몬 이런 기업들을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고 또 한세실업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거래처가 갭이죠. 그런데 갭의 재고 자산도 지난 1분기에 거의 30% 가까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소매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북미 브랜드를 OEM으로 제작하고 있는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리고 영업무역의 매출 비중에 있어서 40%가 미국 비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세실업은 무려 85%가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세실업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지금 저는 충분한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자, 영업무역은 조금 더 크게 상승이 나왔었네요. 하지만 패턴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고 7월 들어서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의료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직접 검색과 공부를 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오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다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어요. 내일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